자, 35쪽부터 답 부를게. 1번에 5번, 1-1번에 0, 2번에 4번, 2-1번은 7, 3번에 2번, 3-1번은 2. 벌써 틀린 게 나오면 어떡해. 자, 37쪽에 1번에 4번, 1-1번도 4번, 2번에 3번, 2-1번 마이너스 3, 3번에 4번, 3-1번은 16. 그 다음에 4번에 4x 더하기 9y 빼기 6, 4-1번은 6a 제곱 빼기 9ab, 5번에 5번, 5-1번은 16, 6번에 5번, 6-1번은 26a 빼기 5b, 7번에 4번, 7-1번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5. 다음 39쪽에 1번에 1번, 옆에는 x제곱 더하기 x 빼기 2, 2번은 x제곱 빼기 5x 더하기 7, 2-1번은 2a제곱 빼기 3ab 더하기 b제곱, 3번에 5번이고 3-1번은 3번, 4번에 4번, 4-1번에 마이너스 3. 자, 40쪽입니다. 1번에 5번, 2번에 3번, 5번, 3번에 3번, 4번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 5번에 x 더하기 2y, 6번에 1번, 7번에 4번, 8번에 4번, 9번에 5번, 10번은 12x제곱 더하기 24x, 11번에 5번, 12번에 4번. 그래서 13번에 2번, 14번에 1번, 15번에 5번, 16번에 우리 저번에 끝까지 안 풀었나? 네. 네, 12x 4제곱 y 세제곱 빼기 3분의 5 x제곱. 오, 맞았네. 네, 17번은 3이고요. 18번에 4번. 자, 19번은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1. 20번은 마이너스 2ab 플러스 7. 21번은 a 플러스 2b. 22번에 1번은 2x제곱 빼기 7x 더하기 3. 2번은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10x 더하기 4. 23번에 1번은 x 플러스 9y. 2번은 3. 24번은 11입니다. 11. 자, 44쪽. 이거 다 풀었니? 잘 풀려? 1번에 얼마 나왔어? 32. 그죠? 32. 어? 저별 붙였어요. 몇 붙였어? 1번? 알았어. 2번은 몇 자리? 31자리. 맞아요. 31자리. 3번은 3이었고 4번은 3분의 1h죠. 3분의 1h. 5번에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y, 마이너스 8x 제곱. 그다음 두 번째는 4xy,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두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6번은 2였고요. 7번 풀었니? 7번 얼마? 1 맞아요. 1. 7번은 1이고 8번은 2분의 1 x제곱 더하기 xy 빼기 y제곱. 자, 일단 여기 44쪽에서 공통으로 틀린 문제가 뭐니? 공통은 없어? 야, 진짜 신기하다. 보통 공통으로 많이 틀리는데? 야. 채원이는 뭐 아까 별표 친 게 뭐였죠? 저 1번. 1번? 1보다 큰 세 수에 대해서 이렇게 됐을 때 이 A의 16제곱이 B의 32제곱이랑 같다라는 이 표현에서 요걸 우리가 좀 간단히 하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A가 B의 제곱이랑 같지 않나? 네. 그죠? A가 B제곱이랑 같다. 그러면 A가 B제곱이랑 같다는 걸 여기다가 집어넣을까? 여기? A 자리에?
그럼 이 B제곱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뭐가 되냐면 B의 세제곱 C가 되죠. 요것의 8제곱이지, 그치? 그럼 이 8제곱도 이렇게 분배를 시켜주면 B의 24제곱 곱하기 C의 8제곱인데 그게 또 누구랑 같냐면 B의 32제곱이랑 같잖아. 네.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B하고 C가 그냥 같다는 얘기 아니야? 그쵸? 이 B의 24제곱으로 나눠버리면 여기 B의 8제곱이 되니까 B의 8제곱이 C 8제곱이랑 같고 전부 1보다 큰 그러니까 양수들이니까 B랑 C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B랑 C가 같다면 요 X값은 B의 지수인 32하고 똑같아야지. 그치? 그래서 32가 답이죠. 그죠? 이렇게. 자, 또 몇 번 해볼까? 7번. 아, 서현이 이거 어떻게 풀었어? 어. 그럴 줄 알았어. 그치. 그래서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답을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뭐 그 방법을 쓸 수 있죠. 사실 그리고 그렇게 풀었을 때 답이 틀릴 확률은 없습니다. 무조건 답은 무조건 맞아. 답은 무조건 맞는데 뭔가 그래도 우리가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해본다면 ABC가 지금 1이라는 거를 활용을 해줘야 되니까 이 각각의 분수에서 ABC의 모양이 나오도록 분모 분자에다가 뭔가를 좀 곱해 볼게요. 아니면 이것도 가능하겠다. 1이라는 숫자를 요걸로 바꿔버리는 거지. ABC로. 그죠? 그럼 이걸 ABC로 이렇게 바꾸면 첫 번째 분수는 A로 약분을 할 수 있네. 그죠? 여기서 얘를 또 ABC로 바꾸면 두 번째 분수는 B로 약분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 분수는 C로 약분할 수가 있겠네. 그지? 자, 거기까지 일단 한번 해보면 A로 약분하면은 B 더하기 1 더하기 BC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두 번째 분수는 뭐가 돼? 이건 B로 약분하니까 C 더하기 1 더하기 C로 약분 AB 아니지. B로 약분이니까 AC인가요? 네. 그리고 여기는 1. 그 다음에 이거는 C로 약분이니까 A 더하기 1 더하기 AB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어떻게 해볼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1, B, A, B, C 뭔가 통분이 좀 될 수 있는 모양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B, C, B, C 고민을 좀 해보자. A, C, B, C 어떻게 하면 좀 똑같이 만들 수 있을까요? B, B를 곱해서 약분시키지 말까? 1, B, 고 B는 고 요거를 가운데 있는 애를 그냥 요 상태대로 두면 요 놈의 분모랑 요 놈의 분모가 같네?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처리할까? A하고 1하고 A 플러스 B 일단 얘네 둘은 그럼 가운데 거는 자 곱해서 약분한 모양 말고 원래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쓴다면 BC 플러스 B 플러스 1분의 B니까 자 얘네 둘은 일단 통분이 된 거죠. 그죠? 그지? 그럼 세 번째 모양에서 여기서는 요 상태까지 온 다음에 얘네랑 같은 모양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BC를 곱해 BC를 곱해 A, ABC 1 얘를 1이라는 숫자를 ABC로 다시 바꿔주고 여기 있는 1이라는 녀석도 ABC로 바꿔주면 뭘로 약분할 수 있게 되죠? A로 약분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또 이 분모 나온다. 그죠? 이걸 A로 한 번씩 약분을 시키게 되면
1 더하기 BC 더하기 B분의 BC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면 얘도 분모가 같아졌으니까 얘네 세 개의 분수를 합칠 수가 있고 합치면 분자도 어떻게 돼요? 분자도 똑같이 나오네. 그죠? 분자도 똑같이 나오니까 답은 1이겠는데 이거를 풀면서 생각하기 너무 어렵겠다. 그지? 좀 그렇다고 뭐 다른 방법이 있나? 딱히 다른 방법은 안 보이네요. 네, 이번에. 뭔가 A, B, C가 이렇게 교차되면서 나오니까 세 분수가 다 일정한 규칙으로 풀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만한 규칙은 안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풀든지 이 방법을 생각 못했다면 112를 때려 박는 게 제일 좋았겠다. 그죠? 자, 또 몇 번 해볼까요? 8번. 자, 8번. 가로가 이거고 세로가 이거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접었다. AG, HE 요거의 넓이를 S, 요거를 T라고 했을 때 S 플러스 T를 구해라. 자, 이거는 우리가 종이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접으면 이 부분은 확실하게 뭐예요, 이거? 이거 확실히 정사각형이죠.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확실히 뭐예요? 요것도 정사각형이죠, 그죠? 근데 빨간에는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일 거고 여기는 x가 되겠죠. 그럼 요걸 x라고 쓰는 순간 여기 길이는 뭐가 돼요? x 마이너스 y가 되죠. 그러면 자, 여기도 그럼 여기도 x 마이너스 y일 거 아니야. 정사각형이니까. 그죠? 그럼 이게 뭐야, 이거? 요거는 x에서 x 마이너스 y를 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초록색 부분은 y라고 쓸 수 있겠죠. 그지?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의 넓이를 표현할 수 있겠다. s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y에다가 x 빼기 y 곱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t는 그냥 빨간 정사각형의 절반 아니에요. 그러니까 2분의 x제곱 있을 수 있겠죠. 그지?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쭉 전개시켜가지고 더해주면 되겠네. 그럼 2분의 1 x제곱에다가 플러스 xy에다가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자, 또 숙제한 거 중에서 이 문제는 풀다가 좀 막혔다 이런 문제 있어요? 볼만한 건 없어? 넘어가도 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등식으로 가봅니다. 부등식. 전에는 부등식이 연립부등식까지 있었거든요. 중2 때. 한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그때는 이제 부등식 단원이 이거보다 더 컸어요. 근데 이제 좀 축소가 돼가지고 기본적인 부등식에 대한 것들만 알면 되는데 그래도 부등식이 방정식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치? 왜냐면 방정식은 딱 떨어지는 거잖아. 딱 떨어지게 해가 탁탁탁 나오는 건데 부등식은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의 범위로 나오기 때문에 복잡하게 문제 내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등식은 좀 꼼꼼하게 풀 필요가 있고 뭐 기본적으로 크다, 작다, 초과, 미만 뭐 이런 표현 중에 이 A가 B보다 크다라는 이거를 우리가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A가 B 이상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작지 않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왜 작지 않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그렇죠. 크기를 말하는 표현에는 크다와 작다만 있는 게 아니라 같다도 있는 거니까, 그지? 작지 않아요라고 하는 건 요거만 빼란 얘기니까 요걸 같이 말하는 게 맞겠죠, 그죠? 네, 그래서 크거나 같다는 작지 않다로 말할 수 있고 크다 하고 작지 않다는 서로 다른 표현이다. 뭐 요 정도 표현에 대해서는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등식을 풀어 나갈 때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그죠? 양변을 부등식의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나눌 때 그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는 거, 그렇죠? 그것만 안 까먹으면 되지. 그 외에는 그냥 방정식 푸는 거나 다를 게 없죠. 자, 그럼 51쪽으로 가서 51쪽에 요 문제 어떻게 할까요? 요거 4번. 이거 어떻게 풀어봐야 돼, 지원아? 중간에 음. x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거를 x만 남겨서 만들어서 비교하는. 그치. 가령 예를 들어 1번 같은 거는 x만 남기려면 어떤 작업을 해야 돼? 4를 빼고 4를 빼주는 거지. 세 군데 똑같이. 근데 거꾸로 말하면 이 식에다가 세 군데에다가 4를 더해봐도 되겠죠. 더해봤을 때 이거랑 똑같이 나오면 맞는 거고 아니면 틀린 거지. 근데 얘는 더해보면 1번은 맞죠. 그죠? 2번은 그럼 어떻게 보는 거야? 여기다가 3을 곱해보면 확인할 수 있겠죠. 어때? 맞겠죠. 3이라는 숫자는 또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도 그대로 유지될 테니까 2번도 맞고. 자, 3번은 6으로 나눈 거. 맞죠? 4번은 어떻게 한 거야? 마이너스 5를 곱했네. 그치? 자, 여기다가 내가 마이너스 5를 곱하게 되면 곱하기 마이너스 5를 한 건데 제일 왼쪽에 있던 숫자가 15가 될 거고 가운데 있던 x는 마이너스 5x가 될 거고 끝에 있던 2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이렇게. 그런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건 바뀌는 거고 등호가 있던 자리에 여전히 등호가 들어가 있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죠? 여기는 원래 등호가 없었으니까 부등호 뒤집어도 등호는 없는 거지. 그럼 내가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되나요? 안 되죠. 그쵸? 이거는 지금 여기 위치에 이게 있으면 안 되고 얘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 서연아 그럼 이걸 가지고 5번을 만들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맞아. 그쵸. 곱하기 마이너스 2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봤을 때 좌변 우변이 같나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답은 4번이었고 넘겨서 1차 부등식의 풀이. 이거는 뭐 진짜 할 말이 없어. 이건 뭐 방정식 풀이나 똑같으니까. 방정식 풀이하고 다른 거 한 가지는 앞장에서 말했던 요 바뀌는 거 그죠? 부등호 바뀌는 거. 그것만 조심하면 그냥 방정식 풀이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넘어가고. 자, 54쪽에서 뭐 확인차로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자, 7번 한번 해봅시다. 7번을 보면 두 부등식의 해가 서로 같을 때라고 했으니까 자, 첫 번째 부등식 바로 풀게요. 첫 번째 부등식 풀면 채원이가 이항시킨 거 불러줘. 7x 계산도 해줘. 아예 그냥 3번에 음. 2x 부등호 그대로. 4요. 자, 그럼 양변을 뭘로 나눌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서연이가 요거 푼 거 이항시키면 3x 부등호 그대로. 그렇지. 자, 양변을 뭘로 나눠? 3으로 나눠.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두 부등식의 해가 서로 같아요 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요거랑 요것이 같다라고 놓으면 되겠지. 그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등식이 아니라 뭐야 그냥? 방정식인 거죠. A를 찾는 방정식인 겁니다. 이게 두 개가 같아지려면 이 분자가 6이면 되지 않을까? 그럼 A는 얼마예요? 1.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5쪽으로 와서 부등식 단원이건 방정식 단원이건 이제 핵심은 활용이죠. 활용. 채원이는 활용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싫어요. 서연이는 어때요? 싫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결국 이제 단순 계산 문제는 거의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아. 이제 점점 그 직접 식을 세워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질 건데 그래서 이제 활용 문제가 중요한 거죠. 이제 어떤 상황을 읽고 그걸 가지고 식을 세우는 게
결국 길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의 포인트가 거기에 있거든. 나중에 수능 같은 거 본다고 생각해봐. 뭐 계산을 막 엄청 잘하는 친구도 결국 그 문제를 읽고 이걸 식으로 표현을 못하면 못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용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문제들 중에서는 이런 거리 속력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농도에 관한 문제라든가, 그지? 아니면은 뭐 원가나 정가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모든 활용 단원에서 좀 어려운 유형에 속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활용 문제들을 좀 집중적으로 특히 식 세우는 부분에 집중을 좀 해볼게요. 57쪽에 6번을 봅시다. 아직은 여러분들 뭐 중학교 2학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상황은 잘 없어. 웬만해 가지고는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 식을 세울 수 있거든요. 6번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지금 18km 집에서부터 공원까지 거리가 18km. 자, 그런데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까지는 뭐 자전거를 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여기까지는 속도가 10이었죠. 10km/h, 시속 10km. 그러다가 자전거가 고장이 나가지고 여기서부터 나머지 거리는 이제 걸어갔어. 그럼 이 부분은 속력이 5km/h 이렇게 간 거죠. 그때 전체 걸린 시간이 2시간 이하였으면 좋겠고, 자전거가 고장난 지점이 집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습니까를 물어봤잖아. 그럼 이 그림에 어디다가 X라고 표시를 해야 돼요? 집에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쵸? 요 지점에서 지금 고장이 난 거잖아요. 여기서 고장나서 여기서부터 걸어간 거니까. 그죠? 그럼 집에서부터 자전거가 고장난 데까지 여기 거리를 X라고 잡아야 되겠다. 그럼 자동으로 여긴 뭐가 돼요? 그렇지. 전체 거리 중에서 X를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 전체 걸린 시간이 2시간 이하다. 이게 포인트잖아. 그러면 이쪽은 2시간 이하야 이렇게 세울 거고, 여기에 들어갈 게 그럼 뭘까요? 자, 여기에 들어갈 게 시간이겠죠.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걸린 시간, 걸어가는데 걸린 시간, 이걸 합치면 2시간 이하입니다. 이렇게 세우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자, 이제 이 시간을 여기를 표현할 때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게 거속시 공식이죠. 시간은 뭐지? 속력분의 거리. 모르는구나. 어? 이거는 아주 옛날 예적부터 하던 거 아닌가? 그치? 거속시 이렇게 써놓고, 자, 거리는 뭐예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뭐예요? 시간 분의 거리. 시간은 뭐예요? 속력 분의 거리. 오케이. 자,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시간이니까 속력 분의 거리로 표현을 해야 되겠지. 자, 그럼 요 자리를 서연아 뭐라고 채우면 좋을까? 그치. 속력이 10이고 거리가 x니까 이렇게. 그다음 여기는 뭐라고 쓸까? 5분의 18 마이너스 x.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지. 뭐 전체적인 상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방정식 세우듯이 이렇게 세우면 되고, 뭐 서비스로 하나 풀면 10 곱하면 x 더하기 2가 남겠죠? 이렇게 되고 여기는 20이 되겠다. 분배시켜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x고 36이니까 마이너스 16이 되겠다. 그죠? 그럼 양변을 이제 뭘로 나눠요? 마이너스 1로 나눌 거니까 요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부등호가 반대로 바뀐다. 이거 안 까먹어야지. 그지? 자, 그래서 x가 16 이상이니까 집에서 최소 16km 이상 떨어진 곳이다. 답은 16km가 되겠죠? 이런 거는 이제 거속시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유형. 맨날 거속시 하면 맨날 나오는 유형. 자, 넘겨서 58쪽에 7번을 보겠습니다. 7번도 거속시 문제인데, 자, 이번에는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로 걷고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그죠? 잘 읽어야 돼. 같은 길을 시속 3으로 걸었어. 그래서 2시간 30분 이내에 등산을 마친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코스가 이렇게 있는 거지. 여기가 시작, 여기가 뭐 정상. 그러면 이 코스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게 지금 궁금한 거니까 이걸 x 킬로미터라고 잡고, 자 여기를 올라갈 때는 속력이 얼마였어요? 시속 2km였죠. 2km per hour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아무래도 좀 빠르겠지. 내려올 때는 이 똑같은 길을 3으로 내려온 거죠. 그죠? 3km per hour로 내려온 거예요. 그지? 그래서 전체 걸린 시간이 2시간 30분 이내. 그럼 이번에도 자 2시간 30분 뭐라고 써야 돼? 2와 2분의 1. 가분수로는 2분의 5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에 들어갈 거는 이제 뭐야, 그럼?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랑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이지. 그지? 그걸 합치면 2시간 30분 이하일 거야. 아까 앞에 문제랑 거의 똑같죠? 자, 그러면은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서연아 뭐라고 해야 돼? 그렇지.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3분의 x. 그렇지. 간단하죠? 6 곱해가지고 풀면은 이쪽 5x가 되고 6 곱하면 10, 15가 되는 거니까 x는 3 이하가 되겠네. 그지? 2번. 거속시 문제 중에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고, 우리 뒤쪽에 있는 거속시 문제 중에 하나 풀어볼게요. 뒤에 64쪽. 64쪽에 19번 한번 볼까? 19번. 자, 요거 어떻게 풀까? 이거는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한번 고민해봐. 나왔나요?
12가 18이에요. 30. 아니면 12와 18의 최소 음수가 얼마죠? 36이잖아. 맞지? 36만 곱하면 되지. 나 10번을 7하고 이게 너무 큰 숫자를 곱하니까. 자, 일단 이 문제의 기본적인 컨셉은 이런 거죠. 물의 속력과 그다음에 강물의 속력, 아니지. 물이 아니라 배의 속력과 강물의 속력이 서로 플러스 될 때가 있고 마이너스 될 때가 있는 거죠. 당연히 강물을 흐르는 방향으로 타고 갈 때는 강물의 속력과 배의 속력이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내려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을 18로 놔야 되겠지. 속력을 18로,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는 x로, 그 다음에 이제 거슬러 올라올 때 걸린 시간은 속력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로 주는 거지, 그치? 강물이 배의 움직임을 방해하니까. 그리고 거리는 똑같이 x.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한 게 이제 전체 걸린 시간이 돼야지. 그 전체 걸린 시간이 몇 시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걸 뒤집어 놨던데. 네. 그치? 처음에 이걸 어. 이게 맞죠. 그럼 계산할 때는 이제 36 곱하니까 3x 플러스 2x, 여기 36 곱하니까 72, 5로 나누면은 5분의 72 이게 나오는 거죠, 그치? 맞죠? 자, 거리 속력 시간 문제였고요. 앞으로 다시 넘어와서 58페이지로 다시 옵니다. 58페이지. 자, 58페이지에 8번. 4%짜리 소금물 300g에 10%짜리 소금물을 섞어서 농도가 8% 이상인 소금물을 만든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금물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공식 두 가지가 뭐예요?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하고 농도 구하는 공식이지? 자,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하죠? 소금물 분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지. 농도는 뭐죠?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지.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이 공식이 조금 더 뭔가 받아들이기가 좀 쉽거든요. 왜냐하면 농도라는 게 뭐야? 소금물 중에 소금이 얼마나 많은 비중으로 들어있냐, 많은 비율로 들어있냐라는 거잖아. 얼마나 소금물이 짜냐. 그러니까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이게 농도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죠? 전체 양 중에서 소금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요게 농도의 개념인데 곱하기 100을 하는 이유는 단지 농도를 퍼센트로 표현하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식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이 식을 완전히 이해해가지고 얘부터 확실히 외운 다음에 두 번째 식은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여기 둘이 자리 바꾸고 여기 둘이 자리 바꾸고 그럼 첫 번째 식은 따라서 나옵니다. 그죠? 일단 이 공식이 헷갈려 버리면은 소금물 문제가 되게 어렵게 느껴져. 공식은 확실하게 외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4%짜리 소금물 300g 읽자마자 이 안에 소금이 얼마 있구나 바로 나와야 돼요. 소금 얼마 들어있어요 여기에? 12g 들어있는 거예요. 12g. 그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10%짜리 소금물을 섞어서 근데 이게 몇 g인지 말을 안 해줬죠. 그걸 지금 구하라는 거지. 그럼 내가 써볼게요. 10%짜리 소금물 Xg. 자, 이 안에는 소금이 얼만큼 들어가 있을까? 요걸 그대로 이용하면 100분의 10x니까 뭐 10분의 1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0분의 1x. 자, 그랬을 때
농도가 8% 이상인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그랬죠. 이게 보통 답지에는 이제 소금의 양을 위주로 식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문제에서 식을 세울 때 문제를 딱 읽고 딱 받아들여지는 상황대로 식 세우는 게 제일 좋거든.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읽었을 때 농도가 8% 이상이다 이 말이 지금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에다가 두 개의 소금물을 섞었을 때 전체 소금물의 농도를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게 8 이상이다 이렇게 식 세울 거예요. 그러면 전체 소금물의 농도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자, 전체 소금물의 양이 필요하겠죠. 여기에 전체 소금물의 양. 그 다음에 여기 뭐가 필요해? 전체 소금의 양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뒤에다가 곱하기 100 이렇게 쓸 거거든. 그럼 전체 소금물의 양은 뭐라고 써야 될까? 맞아요. 두 종류의 소금물이 있는데 하나는 300g이고 하나는 Xg이니까 전체 소금물의 양은 300 더하기 X야.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은 여기 소금 얼마 들어있었어요? 10이 들어있었고 여기에 소금 얼마 들어있었어요? 10분의 1X 들어있었죠. 이걸 그대로 더해준 게 전체 소금의 양이지. 그럼 여기는 12 더하기 10분의 1X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풀이집에서는 이렇게씩 잘 안 세워요. 왜냐면 분수 안에 또 분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애들이 어렵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식이 세워지더라도 결국 우리 뒤에 곱하기 100이 있거든. 이걸 어차피 분자에 곱할 거니까 분자에 바로 그냥 분배만 해주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전체적으로 식을 이해하는 데는 더 좋다. 우리는 농도가 8% 이상이다. 이 개념으로 바로 식을 세운 거니까. 그래서 100을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요 부분에 분자가 뭐가 돼? 1200 더하기 10x가 되죠. 여기는 이렇게 되고 자 그럼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300 플러스 x를 양변에 곱하면 되겠지. 곱할 때 이게 음수일 가능성은 없죠. 당연히 양수일 거니까 뭐 부등호 바뀌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전개시켜서 넘겨주면 2x가 남을 거고 여기는 1200이 되나? 그죠? x는 뭐가 돼? 600 이상이 되겠죠? 600 이상.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이렇게 소금물 문제 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9번. 9번은 12%의 소금물 400g이 있는데 그럼 또 보자마자 12%의 소금물 400g? 그럼 요 안에 소금 얼마 있어? 왜 30이지? 100분의 12 곱하기 400이잖아. 아니? 12 곱하기 4. 48g. 48g. 자, 근데 여기다가 물을 더 넣어가지고 농도가 8%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한대요. 그럼 이번에도 우리는 식을 이렇게 세우면 되지? 8% 이하다. 여기 또 농도에 해당되는 식을 쓰면 되겠지. 자, 그럼 더 넣어준 물의 양을 우리가 Xg이라고 잡을 거 아니야. 그럼 전체 소금물의 양은 뭐가 돼요? 400 플러스 X가 되죠? 그리고 소금의 양은 이거 끝이지, 그치? 추가로 넣어준 거는 그냥 물이니까 소금은 48이 다죠. 거기다 곱하기 100 하면 이런 식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그냥 풀면 되겠죠? 풀어주면 되고요. 자, 넘겨볼게. 60페이지로 가서 여기도 소금물 문제가 있으니까 소금물 문제 5번 60페이지로 가서 5번 문제 먼저 볼게요. 자, 5번 10%의 소금물 200g에 보자마자 또 소금 얼마? 20, 그치? 소금 20. 자, 근데 이번에는 아까 앞에 문제는 물을 더 부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뭘 더 넣었어? 소금을 더 넣었어, 소금. 그럼 이 더 넣어준 소금의 양을 우리가 Xg이라고 잡겠지. 그래서 이것도 농도가 40 이상이니까 자, 이렇게 이제 쓸 건데 여기에 그러면 전체 농도가 와야 되죠. 자, 전체 소금물의 양을 뭐라 그래야 돼? 200일까? 그렇지. 여러분 소금도 부어주면 부어주는 만큼 전체 소금물의 양이 증가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 소금물의 양은 200 더하기 x라고 쓰는 게 맞지. 그리고 소금의 양에도 처음부터 들어있던 소금 20에다가 추가로 소금을 더 넣었잖아. x만큼 더 넣었지. 그럼 분자도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그렇지? 또 거기다가 곱하기 100 한 것이 40 이상이다. 이렇게씩 세우면 되겠죠? 또 100 분배시켜주고 그다음에 200 플러스 x 양변에 곱해주고 이렇게 풀면 1차 부등식이 되겠다. 자, 이런 게 소금물 문제였고요. 그 위에 자, 지금 우리가 거리 속력 시간이랑 소금물 했는데 이 두 가지 유형은 방정식 부등식에 모두 등장하는 유형이고 4번 같은 문제 있죠, 요거. 요런 거는 이제 부등식 단원에만 주로 등장하는 내용이거든요. 상황을 좀 읽어보면 파티룸의 이용 요금은 4명까지는 1명당 6,000원이고 4명을 초과하면 그러니까 5명부터는 초과한 인원에 대해서 1인당 4,00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그때 4만 원 이하로 파티룸을 이용하려고 할 때 몇 명까지 이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거 풀라고 했을 때 이걸 X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등식을 세워서 푸는 사람이 별로 없어. 잘 못 세워, 부등식을. 자, 너네는 세울 수 있겠니?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일단 뭘 X로 잡을까요? 그냥 그 이용하는 인원수, 그죠? 이용하는 인원수를 X로 잡을 건데 문제는 이 X명 중에 요금이 6,000원인 친구도 있고 요금이 4,000원인 친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X명을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지. 자, X명이 순서대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들어간 4명은 얼마씩 내죠?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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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원 내죠. 근데 그 뒤에 들어간 나머지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얼마씩 내죠? 4,000원을 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는 이 X명을 처음에 들어간 4명과 자, 나머지 X명 중에 4명을 뺀 나머지로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지? 이 4명에 대해서는 곱하기 얼마? 6,000원. 이 X-4명에 대해서는 곱하기 얼마? 4,000원. 자,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체 이용 요금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6,000 곱하기 4니까 24,000에다가 플러스 4,000 괄호 X-4 이렇게. 이게 어때야 돼? 4만 원 이하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다. 맞죠? 자, 그러면 이런 식을 풀 때는 처음 출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천으로 나눠도 좋고 이항시키는 것보다 먼저 나누고 가는 게 좋은데 이거는 지금 4천으로 나누는 게 제일 좋죠. 제일 간단해지지. 4천으로 나누면 얘는 6 되나요? 그죠? 요거 4천 그냥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는 10 되겠죠. 여기 2니까 넘어가면 x는 뭐야? 8, 4번이 되겠다. 그치? 요런 패턴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 이거 풀 줄 아나요? 6번? 이거? 이거 풀 줄 알아? 풀 수 있겠어? 음. 이게 부등식 단원의 되게 어떤 시그니처 문제인데 이 문제 유형이 기억나요? 맞아, 수직성 그려서 푸는 거야. 직사 같은 거 그림 있죠. 막 동그란 막 색칠하고 막 그래, 그걸로 푸는 거야. 그거 이용해서 푸는 건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한번 끊어서 가자. 원래 부등식 단원 끝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이 부등식 단원 설명하다 보니까 앞 단원에 비해서 얘네가 약간 어려워하는 게 좀 느껴지거든. 그래서 부등식 단원 한번 끊어서 갈게요. 그러면 오늘은 숙제를 본교재는 60조까지. 본교재는 60조까지. 워크북은 38조까지로 갈게요. 38조까지. 그리고 오늘 이제 도장 받을 부분이 본교재가 어디였죠? 34부터 45. 워크북이 21부터 27까지. 이렇게. 그럼 여기 워크북 21부터 27까지 지금 다 불러줄게. 자, 21쪽입니다. 21쪽 볼게요. 1번에 4번, 2번에 1번, 3번도 1번, 4번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7x 빼기 1. 5번에 1번, 6번에 4번. 넘겨서 7번에 3, 8번에 5번, 9번에 4번, 10번에 0, 11번에 5, 12번에 2, 13번에 4번, 14번은 12ab제곱 빼기 3ab, 15번에 3번, 16번에 2번, 17번에 4번, 18번에 4번, 19번은 3a제곱 빼기 5a 더하기 4, 20번에 4x제곱 빼기 xy, 그 다음에 21번에 2번, 22번에 1번, 23번은 마이너스 6, 24번에 7, 25번에 5번, 26번은 3x 더하기 7y, 27번에 5번, 28번에 2번, 29번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6, 30번은 2x 빼기 6y 더하기 5, 31번에 2번, 32번에 2번. 옮겨서 33번은 3x 세제곱 y 제곱 더하기 x 제곱 y 세제곱 빼기 5x 제곱 y 제곱. 34번에 2번, 35번에 5번, 36번은 6, 37번에 2, 38번에 6, 그 다음 39번에 6x 제곱 빼기 4xy 더하기 11y 제곱. 다음 40번은 마이너스 11x 더하기 21y. 41번에 16x 4제곱 더하기 36x제곱 y. 42번은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7x. 43번은 마이너스 12y. 44번은 마이너스 15분의 2. 자, 여기까지였죠? 여기는 오늘 다 고치고 가야 돼. 알았죠? 네. 다 고치고 가야 돼. 부지런히 고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수고했어요. 금요일 날은 알죠? 2학기 거 가져오시고. 서은이도 2학기 거 다 풀었어? 네. 알았어. 금요일 날 봅시다. 어서 와.